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언제냐면은 1863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극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순조의 손자였던 헌종,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강화도령 이원범이 이제 철종이죠. 이렇게 이제 3대 6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세도 정치라고 하는 막장 정치가 거의 한 60년 가까이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도 정치의 어떤 모순이 폭발하면서 1862년, 63년에 뭐 전국 곳곳에서 이제 밀란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때 이제 철종이 죽습니다. 철종이 죽는데 이제 후사가 이제 불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왕실 종친들하고 당시에 이제 안동김 씨, 자, 당시 이제 안동김 씨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이제 김좌근입니다. 김좌근, 이 김조순 아들이죠. 자, 물밑에서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거냐? 뭐 안동김 씨는 또 이제 자기네 가문에 유리한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 싶었겠죠. 당시에 이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조대비, 헌종 엄마. 이 조대비는 또 풍량조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풍량조씨 가문은 또 풍량조씨 가문 나름대로 자기네 가문의 우호적인 왕실 종친을 데려다가 이제 왕으로 앉히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물밑에서 막 치열하게 눈치 싸움이 전개되다가 결국 조선의 26대 임금으로 낙점이 된 사람이 누구냐? 당시 이제 왕실 종친했던 흥성군. 이 흥성군의 큰아들이 이재면이고 둘째 아들이 이재황입니다. 요 이재황, 12살짜리 이재황이 조대비의 양자가 돼서 이제 왕으로 낙점이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들어보는 조선의 26번째 임금인 바로 고종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조선의 왕실 법도에 왕이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뭐 누군가의 어떤 후견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대비. 이 대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죠. 실제로 이제 조선 500년 동안 이제 대비가 수렴청정을 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 조대비의 묵인하에 임금, 이 고종의 생부, 친아버지죠. 여러분, 왕의 친아버지가 왕이 아닌데 살아있으면 뭐라고 부르냐?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대원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라는 이름을 쓰죠. 물론 조선 역사 500년을 찾아보면 이 대원군이라는 호칭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대다수의 우리 한국인들에게 대원군 하면 이제 이 흥선대원군 말하는 거죠.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 나이가 뭐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입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바람에 막푸실세가 된 거죠. 자, 당시에 이제 대원군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제 대원이 하파. 대원이 하파.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파라고 불렀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폐하, 전하, 그 다음에 이제 각하,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하파. 자, 그래서 이제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집권기가 거의 한 10년 갑니다. 10년.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이제 이 권자에서 이제 물러난 게 언제냐? 이게 이제 1873년입니다. 여기 이제 육식갑자로 계유연인데 그 유생이었던 최익현이 요건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 책 그 261쪽 오른쪽에 날개 있습니다.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계유상소라고 합니다. 계유상소. 최익현이 올린 상소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죠. 요게 계기가 돼갖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잃고 쓸쓸히 이 흥선대원군 집을 이제 운현궁이라고 하잖아요. 운현궁. 이 운현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요 10년 동안이 흥선대원군의 1차 집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목을난 때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갑오기역 당시에도 잠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흥선대원군의 2차 집정, 3차 집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집권이라고 하면 요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때를. 요때 10년 동안 막후에서 이제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막후에서 이제 정치를 좌지우지했죠.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이제 어떤 정치를 했을까요?
뭐 이 한 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나마 시험에 나오는 게 요 두 가지죠. 자, 봅니다.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전에 3대 60년 동안 막장정치, 요걸 이제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그 세도정치기의 가장 핵심 기구가 이게 비변사예요, 비변사.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권력 잡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 의정부에서 정치를, 그 다음 이제 삼군부에서 이제 군무를, 의정부에서 정치를, 삼군부에서 군무를, 요건 이제 언제죠? 조선 초에, 원래 국초에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흥선대원군의 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비변사 혁파죠.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법전을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육전조례는 뭐 사실은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건 요 단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조할 때 대전통편이었죠. 여기는 흥선대원군 때는 왕으로 따지면 이제 고종 때, 요때 이제 조선 왕조 최후의 법전인 대전회통을 편찬했죠. 법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하고 현실을 막 다시 정비를 하고 이제 이걸 담은 게 법전이죠. 요 대전회통, 흥선대원군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경복궁 보잖아요. 그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때 이제 다시 지어진 겁니다. 그 태조,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인 태조 때 이 조선의 정궁이자 법궁으로 건설된 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궁궐들은 중간에 광해군 때, 뭐 인조 때, 뭐 그때 대부분 다 중건이 됩니다. 근데 이 경복궁은 이제 규모도 크고 당시에 이제 일단 돈이 없죠.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 거의 한 250년 정도 이 경복궁은 폐허로 버려졌던 곳입니다. 요걸 이제 흥선대원군 때 이제 요즘 말하면 대규모 토목공사죠. 자,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경복궁이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중건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물론 이제 백성들의 노역도 이제 되게 심했지만 이게 뭐 돈이죠, 돈. 이렇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데 돈이 문제죠. 그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여기 이제 원납전이 있고 당백전이 있어요. 이 원납전은 원에서 납부한다는 동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하면 기부금이에요. 대원군이 당시에 이제 그 권세가나 뭐 부유층들한테 뭐 반강제적으로 이제 거둔 요게 이제 원납전입니다. 원납전. 그다음 이제 당백전은 이제 그 왼쪽에 사진이 있죠. 당한다 백배동전이에요. 이제 요즘 말로 번역하면 요게 이제 액면 가치가 10만 원짜리 동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동전인 이 당백전을 뭐 진짜 수십만 량을 이제 발행을 했죠. 경복궁 중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다음 이제 이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청전이라고 해서 이제 청나라 동전을 들여와서 유통시키고 그랬죠. 이 경복궁이 꾸역꾸역 중건이 됩니다. 꾸역꾸역 중건이 되는데 문제는 뭐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노역 동원도 심했고, 그다음 이제 이 당백전이 남발되면서 화폐 유통에 교란이 발생한 거죠. 뭐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가 폭등을 말하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한성 경제가 거의 뭐 상당히 마비가 될 정도로 이 폐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물론 교양 차원에서 알아두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뭐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이 원납전이나 당백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뭐 사진은 필요 없어요. 원납전이나 당백전이라고 하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요게 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하고 관련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영향,
그다음에 이게 갖는 의미,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드라이하게 이제 이 당백전, 원납전, 요게 이제 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한 대원군의 어떤 개혁, 요거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세도 정치, 그 막장 정치 3대 60년 동안 사회경제 모순이 이제 엄청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뭐가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게 엄청 심하다 그랬죠. 요 삼정의 문란이 이게 골마 터진 사건이 이게 임술 농민봉기 진주민란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 삼정의 문란할 때 이 삼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 가지 조세 행정이 문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전정. 이 전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토지세 말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군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군포.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환곡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머치하지만 셋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뭐가 제일 심했다? 환곡의 폐단이 제일 심했다고 합니다. 19세기 당시에. 뭐 그런 것까지는 좀 투머치하고요. 자, 이게 이제 민생경제를 파탄내는 주범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이제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요걸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양전사업, 그러니까 이제 토지 측량 사업을 합니다.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양전사업을 통해서 이제 은결을 색출했다. 은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이제 은자가 저게 숨길 은자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토지대장에다 등록을 안 시키는 거야. 왜? 토지세를 피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양전사업을 해갖고 저런 은결, 감춰놓은 땅을 적발해갖고 이제 토지대장에다 싣고 여기다가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지. 요걸 이제 흥선대원군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원래 이제 군포라고 하는 게 농민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군대를 가지 않고 이제 생업에 종사하고 이제 군포를 내죠. 알겠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이제 일종의 어떤 세금으로 낚인 거죠.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내는 군포가 이제 한 필인데 양반은 군포를 안 냅니다. 노비도 군포 안 내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는 어떻습니까? 군포를 안 내는 양반이 너무 많아. 뭐 이름뿐인 이 군포를 안 내는 양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군포를 내는 층이 이제 점점 얇아지는 것이. 대원군이 이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게 호포제예요. 호포제 다른 말로 이제 동포제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이 호포제는 기존의 군포와는 달리 호 단위로 이제 군포를 걷는다 또는 호 단위로 동전을 걷도록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냐면은 기존에 면세 혜택을 누렸던 양반들도 이제 군포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반들에게 군포 걷는 게 이 호포제예요, 호포제. 뭐 양반들이야 반발을 했겠지만 어쨌든 양반들이 당시에 양반호가 엄청 많습니다. 개나 소나 다 양반이에요. 조선 말쯤 되면. 그러니까 양반들은 군포를 원래 안 내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냐? 자, 호포제로 바꾼 거예요. 다른 말로 동포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면세 혜택을 누렸던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 기존에 뭡니까? 군포를 내는 농민들의 부담은 약간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은 그전보다 군포 수입이 그전보다 훨씬 더 늘어난 거지. 이게 이제 호포제가 되겠습니다. 건너편에 제가 사료를 올려놨는데 뭐 그 사료까지 뭐 분석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환곡. 여러분 원래 환곡은 요즘 말하면 이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춘궁기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제 아주 뭐 무이자거나 아주 저리로 가을에 이제 갚게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복지입니다, 복지. 그런데 조선 말쯤 되면 이 환곡이 이제 많이 변질됐죠. 농민들은 굳이 빌려가지 않겠다는데도 억지로 막 빌려줍니다. 왜? 이자를 취할 목적으로. 온전한 쌀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겨가, 모래가 잔뜩 섞인 그런 아주 불량한 쌀을 빌려주고 농민들이 관에다가 갚을 때는 제대로 된 정미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각종 폐단이 있습니다. 이게 환곡이. 그래서 대원군이 이걸 이제 뜯어고치기 위해서 뭘 도입했냐? 사창제라고 하는 걸 도입했습니다. 사창제.
사창제는 뭐냐? 면민들, 리민들이 이 대여곡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관의 폐단. 뭐 수령이나 향리, 수령이나 아전, 관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면민들, 리민들이 자치적으로 이렇게 대여곡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바꾼 거죠. 요게 이제 사창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호포제는, 자, 호포제, 사창제가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고, 요게 이제 누구의 아주 중요한 업적이다. 민생 안정을 위한 흥선대원군의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문제 풀어요. 여기 절대 깊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시험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흥선대원군 문제 틀리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흥선대원군 문제 안 어려워요. 알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서원철폐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고려가 무슨 나라예요? 고려가 불교국가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이 되면 무슨 폐단이 심해요? 사원의 폐단이 심하죠. 불교계 폐단이 심합니다. 이걸 비판했던 게 이제 정도전 같은 신진 사대부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 건국됩니다. 조선은 무슨 나라예요? 공자의 나라죠.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조선 말이 되면, 조선이 유교국가니까 조선 말이 되면 이 서원의 폐단이 심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원이 등장한 건 16세기 중엽이죠. 왕으로 따지면 중종, 명종,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서원이 처음 등장한 건데, 서원의 수가 17세기 중후반이 되면 이제 급격히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폐단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조가 개혁정치하면서, 탕평정치하면서 이제 서원을 200여 개나 정리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 19세기 후반이죠. 흥선대원군 때 전국에 서원이 몇 개냐? 진짜 거의 10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이 서원의 폐단이 말도 못해요. 관에서도 이 서원은 함부로 못 건듭니다. 요즘 뭐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이제 뭐 교회나 성당을 정부에서 이제 함부로 못 건들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서원을 당시에 관에서도 함부로 못 건듭니다. 뭐 서원의 폐단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를 밀어붙입니다. 어떻게 했냐? 자, 전국에 600여 개소의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47개소만 남겼죠. 앞에서 제가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 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누구죠? 우암 송시열이죠. 그 우암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서 송시열 제자들이 괴산에다가 건립한 이 화양동 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동묘가 있는 그 화양동 서원. 이 화양동 서원까지도 이때 철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원군이 이제 이 서원 철폐를 엄청 밀어붙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의 이런 개혁은 물론 우리가 이제 평가할 게 많습니다. 진짜 다 쓰러져가는 조선을 다시 이제 뭐 약간 좀 정비를 좀 했다라고 할까? 그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생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죠. 뭐 왕권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치 질서를 뭐 좀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이제 민생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뭐 이런 건 사실은 우리가 평가할 만합니다. 만약에 대원군이 이때 이렇게 이제 정비를 안 했으면 조선이 더 허무하게 빨리 엎어질 수도 있었겠죠. 결과적인 얘기지만.